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살면서 엄청난 사랑에 빠진 한 남정네가 꿈속에서 갈대가 되더니만 놀라운 인연과 마주한다는 아주 찐한 감동 한 사발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 부부연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쭉 한번 들이켜 보실까요? 뚝딱.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런답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지금 말하지 않소. 아니, 어찌 그런답니까? 어제만 해도 내가 좋다라면서 그 맑은 눈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래 먼저 찾아온 것인디. 아, 누가 찾아오라 했습니까요? 전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걸 정말 싫어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초씨 양반께서는 저한테다 대고 말 실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이 뭔디요? 대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전 그 강가에 있는 정자엔 안 간단 말입니다. 거기 벌레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나한테 거길 가자 졸라댈 수가 있답니까요? 그것이 실수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어째 실수인 것이오? 아, 그럼 안 가면 되는 것인께. 난 졸라댄 적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이 손만이라도 잡읍시다. 네, 그럼 다른 곳으로다가. 아, 이 손 놓으시오. 어딜 감히? 근데 그것이 뭐다요? 그 얼굴에 붙은 것이 벌레 아니요? 아구머니나. 뭐라고요? 에구야. 그 순간 새벽 딱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초생강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려와 조선 사이에 그 어디쯤. 배시시 뜬 눈을 꿈뻑꿈뻑 하던 생강이는 얼굴에 달라붙은 무언가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이구야, 이것이 뭐다냐? 으악! 진짜 곱등이 한 마리가 얼굴로 폴짝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방 밖으로 내다버린 생강이는 한숨을 내쉬며 매번 꾸던 그 꿈을 아쉬워하고 있었지요. 가뜩이나 말 한 번 못 걸어본 짝사랑의 그녀 한미연이라는 처자 땜시 꿈에서나마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따름이었건만 그 꿈속이라도 말만 걸기만 하면 퇴짜를 놓기 마련이요. 거기다 예전 꿈만 같았어도 기억 하나 나지 않던 것이 이 한미연이의 꿈만 희한하게도 매번 너무도 생생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그 꿈을 또 마저 꿔볼까 다시금 잠이 든 생각이었건만 이번에도 그야말로 아주 쉽게 그 꿈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옳았구나. 또 그 꿈속인 것이 아주 그냥 여기가 내 자리랬다. 헌데 생강이는 이번엔 되려 확 펼쳐진 갈대밭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갈대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도무지 현실에선 믿기지 않을 얘기였지만 그런 갈대의 모습으로 서 있던 생강이가 바람이 부는 대로 휘어지기를 몇 차례 주변의 수많은 갈대들과 함께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또 어쩌자고 내가 갈대가 되어 있는 것이라냐. 아, 팔다리 하나가 없는 것이 대체 어쩌자고 이래 땅에만 콱 박혀만 있는 것이냐고. 꼿꼿이 좀 있어 볼라는데 어찌도 이리 바람이 불어썬다냐. 이리저리 갈대의 모습으로 휘청이길 잠시 무언가 모습을 드러낸 것에 화들짝 놀라고 만생강이었어요. 아니 어째 미연 낭자가 아니오. 여기요. 네, 내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오. 아, 내가 여서 이리도 바짝 고개를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갈대가 된 초생강의 혼잣말이 들릴 리 만무한 터 그것도 절세의 미인인 한미연이가 그저 가만히 고개만 수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초생강은 어린 시절 먼 언덕 너머께에 사는 한시집 셋째 딸을 사모해오고 있던 터였지요. 하지만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채로 먼 발치에서나마 봐온 것이 전부인 터 이런 꿈속에서나마 볼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지덕지이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찌 이번엔 갈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젠 곳곳의 모든 갈대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어 그 한미연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초생강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사방을 울려댔습니다. 한미연은 듣거라. 오늘 네가 골라야 할 갈대들이 여기에 모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얼른 골라볼 수 있도록 해보거라. 딱 하나의 갈대만이 널 꼭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말이다. 이 말에 푹 고개를 수그리는 미연낭자였어요. 아, 요렇고름 많은 갈대 중에서 어찌 하나만 골라야 한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요. 이에 잠자코만 있던 그 참지 못하던 하늘님이 성을 낼 만도 한 것이었지요. 아, 그냥 느낌이 오는 걸 고르면 되지. 뭐가 그리도 고민이 많더냐? 어찌 이리도 특별히 너를 위해 마련한 꿈자리이거늘 이 수많은 갈대들이 불쌍하지도 않더냐?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작정인 것이야? 이런 하늘님의 호통 소리에 잠시 또 뾰롱통에 있던 미연낭자는 그제서야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가 되어 있는 생강이도 그 주변에서 자신만 골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고야. 정말 못 고르겠습니다요. 근데 어째 고른 것도 번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까요? 그러자 이 말에 하늘님은 곧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 넌 언제까지 네가 선택만 할 수 있을 것 같더냐? 네가 선택 당할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너처럼 고민만 하거나 번복한다면 넌 과연 좋겠느냐 말이다. 그럼 그냥 오늘은 이만 됐다. 나도 이젠 피곤하구나. 라며 하늘이 곧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훌쩍이는 미연낭자를 바라보다가 그 꿈에서 빠져나오는 초생강이었지요. 아이고야. 이건 또 뭔 개 꿈이라더냐. 근데 어째 내 그 미연낭자를 평생 동안 사모해왔지만서도 어찌 그런 갈대 하나를 못 골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냐고. 아이고야. 겨우 몸을 추스르며 일어난 생강이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자신의 일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홀아버지와 함께 각종 그릇을 팔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날들이 몇 갑절로 흐르고 난 뒤에도 생강이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 갈대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과 똑같이 미연낭자가 나타나 고민만 하다 끝나버리는 것이었지요. 이에 매일같이 늦잠을 자고는 허겁지겁 일터로 나가는 초생강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늘도 늦게 나온 터 매번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노릇이었건만 아버지는 별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장가라도 잘 가주면 그걸로 한 방에 효자 노릇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강이는 오직 그 꿈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꿈 하나만큼은 대부분 꼭 맞아떨어진 것은 물론이요. 그것도 생강 자신이 살면서 꼭 선택할 것을 알려준다. 습관처럼 여기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 생강이가 팔다 남은 도자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 만식이가 괜히 말을 붙이려 찾아왔습니다. 어째 오늘은 좀 많이 팔았단가? 그러자 뭘 그런 걸 묻냐는 눈빛으로 째려보는 초생강이었어요. 아, 보면 모르는가. 여 물건들이 이래 아직도 널려 있는데 어디 또 누굴 약 올리려고 왔다는가? 거참 그냥 안부 인사 좀 한 거 아니었는가? 그리도 신경이 날카로우니 어디 웬만한 처자들이 말이라도 걸겠는가? 뭐 한번 잘못 걸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을. 이에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그 좋아한다는 처자가 아직도 꿈에서 민기적대 고민스러운가? 너랑 그 꿈속에서 아직도 결판을 못 nen겨? 그제서야 다시 고개를 돌리는 초생강이었어요. 아, 그렇다지 않은가? 밤마다 꿈에 나와주니까는 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 좋은 것이긴 헌데마는 아, 내가 갈 대로만 나와버리니까는 뭘 어찌 해볼 수도 없고 말일세. 그래도 내가 갈 때라지만서도 날 그리 지척에 두고는 뭔 그런 고민만 하다 끝낸단 말인가? 아, 그 갈 때 한 알 골라 뽑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서 그 천지신명님한테까지 혼쭐이 났거늘. 아, 내 평생 둘도 없을 처자라지만은 아, 이런 꿈은 정말 내가 처음이어서 말이지. 아, 요건 대체 뭔 뜻이라더냐? 그러자 이 말에 잠시 조용하던 친구 만식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럼 그냥 찾아가서는 왜 꿈에 나와 날 고르지 않느냐며. 말이라도 걸어볼 것을. 뭐가 문제여서 맨날 꿈에서만 그리 만난단가. 어디 내가 가서 대신 고백이라도 해줘. 이에 순간 노발대발하는 생각이었어요. 아까 괜히 일망치지 말라니까는. 거말 잘못 걸었다가 더 눈밖에 나면 어쩌려 그러는가. 이래 꿈에라도 나와주는 것이 아, 감지덕지인 것인데 이것이 분명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면 안 된 단께.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던 친구 만식이가 고개를 내젓다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럼 어째 우엄니가 아는 데서 한번 물어볼 텐가? 그 남의 꿈 아주 제대로 봐준다는 거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말일세. 이 얘기를 듣던 초생강은 일이 끝나자마자 친구 만식이와 함께 그 점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늘어놓자 막힘없이 꿈풀이를 이어가는 점쟁이였어요. 그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꿈이로다. 네, 들어본 중에 가장 요상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지. 어째 그럼 복채가 더 들어가야 된답니까? 친구 만식이의 말에 고개를 내젓는 점쟁이였습니다. 내가 그냥 요상스럽다 했지. 언제 비싼 값 치를 만큼 어렵다 했는가? 다 듣고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보다 더 풀이하기가 쉬운 꿈도 없거늘. 그럼 어디 꿈풀이를 해볼까나? 라며 읊어대는 점쟁이의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 요런 꿈은 말이지. 유일한 사람이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처자도 너 초생강 양반과 똑같은 꿈을 꾸기가 십상인데 말이여. 언제 한번 그 꿈 바깥에서나마 너한테 제대로 한 소리 들어놓으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릴 터? 그러고 나면은 그 꿈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야. 그럼 그 꿈대로 네 인생도 변할 것이다 이 말이지. 아, 그럼 그때 또 상황 봐서 얘기 나눠보더라고. 라며 말을 끝내버리는 점쟁이였어요. 이에 뭔가를 더 묻고 싶던 생각이었지만 나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점집을 나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직도 똑같이 갈대가 되어버린 꿈만 꾸는 초생강이었지요. 여전히 갈대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미연낭자에 답답해했건만 한편으론 꿈속에서나마 미연낭자를 볼 수 있기에 그저 행복하기만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도자기집에 나와 있던 생강이가 너무도 깜짝 놀라 말조차 잊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요것이 얼마나 할까요? 그 먼 발치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던, 그리고 꿈속에선 매일같이 갈대밭을 서성이던 그 한미연 낭자였어요. 어째 일하는 장터에선 가끔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나다니지도 않는 그녀였건만 이젠 그것도 생강이의 도자기집에서 심지어 물건을 사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계속 멍하니만 있던 생강이 아, 다품만 주시지요. 그러자 함께 온 친구와 속닥거리던 미연낭자가 또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거는요? 아, 그것이
그건 한 10푼 정도면 될 것 같소이다. 이 말에 뭔가 더 고민하는 표정의 미연 낭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도자기들을 더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친구도 그런 미연 낭자의 모습이 나름 익숙하다는 듯 모른 척 다른 곳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만큼의 고민을 이어했을까요? 정말이지 생강이의 눈엔 그저 사랑스러운 낭자였건만 꿈속에서 갈대 하나를 못 고르고 있던 그 모습과 어찌도 그리 닮았는지 그 좋아하는 마음과는 또 별개로 살짝 답답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시간이 갈수록 초생강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그 점쟁이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려 꿈 바깥에서나마 정신을 차리도록 하면 그 꿈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하지 않았는가? 그럼 실제 현실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라 했는데 말이지. 이에 초생강은 거의 모든 도자기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그 한미연 낭자에게 불현듯 말을 던졌습니다. 거참 도자기도 자고로 지 마음이 다 들어가 앉아있을 텐데 어찌 그래 고민만 오래 하고 있다요. 아 자꾸 그러면 도자기도 속 뒤집어져서 라무네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소. 그냥 제 눈앞에 딱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제일 쓸만한 것이건만은 아 본인하고 딱 맞을 도자기가 어디 처음부터 먼 쪽에 있으라는 법이 있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 이치란 것이 다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그 딱 운명적인 만남이란 것이 자고로 처음부터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라 안 하는가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미연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들은 말 중에 제 가슴팍에 팍 꽂히는 말이구먼요. 어째 제 성격이 원체 모질질 못해서 그런지 매번 고민만 해왔던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뜩 들어와 버리네요. 그럼 이것 하나 싸주실라요? 네, 가격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소이다. 그 말 몇 마디에 대번 다른 사람처럼 깨달았다. 눈을 번뜩이니 생강의 입장에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본래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다가 그 그릇 가격을 받았더랬지요. 그것도 꿈에서나 가까이 할 수 있던 미연낭자였기에 처음부터 깎아주려던 참인 것이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을 받아들고 신이나 돌아가는 미연낭자의 모습에 생강이는 오늘 밤 꿈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꿈속에서는 뭔가 그 미연낭자의 표정이 사뭇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밭 주변을 몇 번 살피더니만 아니 글쎄 생강이가 변한 그 갈대를 확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신이 난 생강이가 미친 듯이 환호를 해댔어요. 물론 그 미연 낭자의 귀에는 들릴 리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참 잘했도다. 그래, 그리 고르면 되는 것인데 그간 고생 많았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지신명님의 목소리도 밝고 따뜻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난 초생강이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이제 됐다며 난리법석을 떠는 생강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미연 낭자를 영접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여. 그래, 이젠 나도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그날부터 초생강은 마냥 그 미연 낭자와 만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단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쟁이와 얘기 나눠볼 생각 또한 전혀 들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이에 행여나 도자기 가게로 또 올지 모를 미연 낭자를 종일 기다리고만 있는 생강이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꿈 소식을 들은 만식이도 자주 놀러와서는 그 미연 낭자를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도 그 미연 낭자는 얼굴 코빼기 하나 내비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된 일이더냐? 네, 장가갈 준비하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젠 나라도 직접 그 낭자의 집을 찾아가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생강의 친구 만식이가 허겁지겁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이었지요. 아고 그 미연 낭자가 말일세.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지막 꿈에선 널 화학 뽑았다는 그 미연 낭자 말이오. 아, 그려? 근디, 그 낭자가 글쎄 내일 시집을 간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저짝 다른 고을에 사는 윤간의 셋째 아들과 말일세. 이에 얼굴이 새하얘진 생강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니 진짜 참말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더냐. 분명 꿈속에서 그 수많은 갈대들 중에서도 날 택했는디. 아, 어찌? 이 일이 정말 어찌된 것이오? 이런 한탄을 되뇌이며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생강이는 결국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더랬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며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이 그리 변했다 한들 자네한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내 어찌 다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 좋아한다는 처자가 갈대로 변한 자네를 택했다고 해서 현실도 똑같이 선택해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네. 인생을 꿈으로 판단하는 건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지. 라며 마지막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꿈이든 간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는 마음 편히 먹고 좀 기다려보시게나. 그럼 또 하는가? 그 변화가 무엇이었다 딱 털어놓아 줄지. 내 살아본 경험상으론 그렇다네. 이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어보려 했던 생강이었건만 미연 낭자는 결국 그 윤씨 댁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더욱 충격을 받은 생강이었건만 그냥 그녀를 잊으려 노력하는 것 말곤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놓은 터였습니다. 그 이는 다른 것이 딱히 잘 되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초생강의 모든 사정을 아는 이는 사실 그의 친구 만식이 말고도 한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주막집 딸 봉선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선이는 더군다나 어린 시절부터 남모르게 생강이를 아주 많이 짝사랑해오고 있던 터였지요. 그런 봉선이의 마음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던 터 생강이는 혼기도 찰 만큼 찾겠다. 아버지의 눈치가정 볼 만큼 봐온 상황에 우울한 마음도 떨쳐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봉선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마주치는 날이면 봉선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지요. 생강 오라버니. 어찌 내는 벌써부터 저녁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따 같이 오골계 안 먹을라요? 우리 엄니가 팔다가 제일 실한 놈을 골라놨다는데 그거 먹고 조밋 강가 정자에 놀러 갈라요? 이런 봉선의 말이라면 그저 무심한 듯 괜찮다며 거절해온 생강이었건만 이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생강이었습니다. 그러자 봉선이는 신이 난 발걸음으로 자신의 주막으로 돌아가 쌩난리를 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야, 우리 오라버니가 날 보러 오신다요. 아, 오늘이 경산날이요, 경산날. 딸이 그리도 좋아하니 주모인 어미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그 도자기집 아들 초생강이가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잦은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초생강과 봉선이는 정자 밑 풀밭에 앉아 종종 따사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주변에 핀 들꽃만 만지작거리며 괜히 웃기만 하는 봉선이었지요. 아, 뭘 그리 혼자 웃었었는가? 뭐, 나도 같이 웃으면 안 되는 것이오? 그러자 봉선이가 쑥스러운 듯 들꽃만 만지작대다 말을 이어했어요. 아, 이 들꽃들만 보면 웃음이 난다 안 합니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것이 꼭 누구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뭔 소린지 몰라 고개만 살짝 갸우뚱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럼 오라버니도 내랑 같이 웃어볼랍니까? 이걸로 욕이다 요렇게롬 해줄까요? 라며 예쁜 들꽃 하나를 뽑아 손가락 반지를 만들어주는 봉선이었어요. 이에 투박한 남자 손에 박힌 그 꽃 모양을 보다 보니 글쎄 생강이도 웃음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거 참 웃음이 나긴 나네 그려. 동생이 뭔 말을 한 건지 이제서야 좀 알겠구만. 하며 더 크게 웃는 생강이었어요. 이에 따라오는 봉선이었습니다. 이런 초생강과 주모딸 봉선이는 결국 아주 소박한 혼례식을 치룬 후에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알콩달콩한 신접살림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잘 낳아놓은 터 어느 정도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던 생강이었지요. 헌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요?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생강이었건만 정말 뜻하지 않은 소문에 놀란 그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오래전에 사모했었던 처자 한미연 낭자가 그 윤씨 남편을 먼저 저 세상에 떠나보내고서는 다시 그 옛 고향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 시댁에서 남편 3년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홀로 돌아와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시댁 윤씨 집에서 고생을 꽤나 많이 했나 보더라고. 아, 근데 그 미모는 꽤나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던가. 어째 그 소꿉친구였다던 은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시집살이가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그냥 다 잊고 싶다는 거 아니겠는가? 혼인을 무척이나 잘못한 것 같다면서 말이지. 이젠 누구든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는디. 하여간에 사람 일은 정말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인가벼. 이런 친구 만식이의 말에 생강이는 오래도록 생각에만 잠겨 있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어린 자식과 놀아줄 때 그리고 아내가 옆에 누워 낮잠을 잘 때에도 그저 멍하니 먼 산만을 바라보는 생강이었습니다. 어째 그 꿈속에선 날 선택해놓고 이제와 무슨 후회를 한다요. 내 아직도 모은 미련이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런 속생각으로 무표정인데다가 대답도 잘 안 하는 생강이었기에 아내인 봉선도 어느새 함께 말이 없어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연유가 무엇이 됐든 그저 해결해주고만 싶은 봉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대로 밝은 모습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할 봉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에 봉선이는 아주 커다란 맘을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초생강이를 조용히 안방에 앉혀놓고 말이지요. 여보, 내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오. 당신이 이래 뭔가 힘이 없이 지내는데 어찌 내가 그걸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당신과 혼인하기 전부터 이미 그 미연 처자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있던 터였는데 말이오. 허나 우리가 혼인을 하고 당신이 그 마음을 잘 삭힐 수만 있다면 우린 정말이지 행복하기만 할 거라 자신했는데 말이지요. 그건 그저 내 욕심이었나 봅니다. 지금에서야 와보니 그 홀로 돌아왔다던 처자를 끝내 잊지 못하는 당신을 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난 당신을 향한 마음 그대로 살아갈 것인께 당신도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다면은 그리 찾아가십시오. 네,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도 괴로웠지만은 난 당신이 진정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괴로움도 왠지 잠시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요. 그럼 나나 우리 아들도 어쩜 나중에 당신의 그 행복만큼이나 괴로움이 사그라들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여지껏 당신과 함께 해온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렵니다. 이 말에 잠자코만 있던 남편 생강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냐며 뒤늦게나마 몇 마디를 회액하고 내던지는 것이었지요. 허나 그런 아내의 모든 말뜻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생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며칠 동안은 그 미연 낭자에 대한 생각을 다잡으면서도 아내와 평소처럼 지내보려 노력하는 생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집에 없는 아내와 아들내미에 조생강은 평소처럼 멍하니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내 이런 모습을 본 아내가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않겠는가. 한때 그저 내 맘속에만 꼭꼭 담아놨던 처자였거늘 어째 이리도 내 머릿속에 꽉 달라붙어 떨어져 나가질 않고 있다더냐. 대체 그 오랫동안 꼬았던 꿈에서 날 선택했던 것이 뭔 의미였을지 말이지. 내 그걸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은 이런 고민이 조금은 덜어질 수가 있을 텐데 말이오. 라며 한숨을 푹 내쉬는 생강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고민이 들 때에는 바로 앞에 놓인 걸 택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요.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적어도 후회할 일은 안 남을 것이니까 말이지요. 그런 아내의 조용한 말이 이제서야 와닿는 생강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미연 낭자의 집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그 점쟁이도 분명 그리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갈대 꿈의 주인공은 무엇보다 그와 똑같은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이지. 내 그럼 그것을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쓰겄다. 그럼 부인, 이런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이런 혼잣말에 터벅터벅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덧 미연 낭자의 집 앞에 당도한 생강은 뭐라 얘기를 해야 쓸지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산책을 나가 볼까 집 밖을 나서는 한미연 낭자였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아, 근데 예전에 도자기집 아저씨 아니셔요? 순간 미연 낭자의 말에 멍해져만 있던 초생강이 대답을 이어했어요. 저 맞습니다요. 그 미연 낭자를 잠깐 뵈러 지금 막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막상 얘기를 이어나가려다 보니 말문이 막혀버린 생강이었습니다. 오래전 꿨던 그 꿈에서처럼 괜히 강가 정자에라도 가자며 말 걸었다가는 되려 구사리만 먹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 오래된 꿈이었다고 해도 생강이의 머릿속엔 바로 어제 일처럼 그 꿈들이 나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생강이의 망설임엔 아랑곳 없다는 듯이 대뜸 먼저 말을 꺼내놓는 미연 낭자였어요. 어째 그럼 저 아래에 있는 강가 정자에 가서 얘기 나누시렵니까? 그 말의 순간 놀라는 생강이었어요. 벌레 때문에서라도 그토록 싫다 했던 꿈속 미연 낭자였건만 지금의 그녀는 마냥 괜찮다는 표정으로 눈만 껌뻑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함께 정자로 간 그들은 그곳에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때마다 벌레들이 날아드는 터,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생강이었건만은 그런 벌레에 별 반응도 하질 않는 미연낭자였어요. 이런 모습에 마냥 놀라기만 하는 생강이었지요. 하지만 그토록 예전 꿈에서나 맘 편히 봤던 그 미연낭자를 이토록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니 그것이 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헌데 생강이의 머릿속엔 그 꿈에 관한 것들만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든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문득문득 자신의 아내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그 예전에 사간 그릇은 잘 쓰고 있답니까? 그러자
환히 웃는 미연낭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면요? 아주 잘 구워진 도자기라 그런지 정말 제가 제일 아끼고 있다 안 합니까? 아,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절 찾아오신 겁니까? 이 말에 생강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미연낭자가 뭔가를 원한다는 듯 애절한 눈빛으로 생강을 쳐다봤으니까 말이지요. 그럼 그 그릇을 사가고 나서라도 혹시 꿈에서 갈대밭 같은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왜 거기서 원하는 갈대 하나를 고르라면서 하늘님이 성을 내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자 깜짝 놀라는 미연낭자였어요. 아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요? 그전에도 여러 번 꿨던 꿈이긴 했는데 말이지요. 그 그릇을 사갔던 이후로 제가 그 갈대 하나를 딱 뽑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찌 제 꿈속에라도 들어와 보신 겁니까? 아유, 신기해라.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요.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생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꿈을 꽤나 많이 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저도 참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요. 그럼 어찌 그 갈대를 뽑아낸 만큼 살면서 골라야 할 것들이 잘 선택된 겁니까? 그러자 고개를 푹 숙이던 미연낭자가 말을 이었어요. 글쎄요. 내가 꿈속에서 그 갈대를 뽑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에 과부가 돼갖고서는 시댁하고도 연을 끊었다지 뭡니까? 이래저래 몹쓸 사람들하고만 엮여버렸으니 하늘님이 말한 좋은 선택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요. 헌데 그 갈대를 다시 뽑았단 말에 놀란 표정으로 집중해 듣고만 있던 생강이었어요. 그런데 악어 첫 번째로 뽑았던 갈대에서 글쎄 웬 들꽃 하나가 딸려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전 그 갈대만 보고 뽑은 것이었는데 그 옆에 바로 들꽃이 피어 있었는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비록 꿈속 일이었다지만서도 어찌도 그리 생생한 것이었는지 그 들꽃 때문에서라도 제가 또다시 뽑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요? 괜한 들꽃을 같이 뽑아버려 뭔가 찝찝하기도 했어서 말이지요. 이에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던 생강이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미안하게 됐소이다. 여지껏 말씀 정말 잘 들었소. 진정코 미연 낭자는 남은 인생에서 분명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외다. 그 같은 꿈을 꿨던 내가 그런 확신이 드니까 말이지요. 필시 미연 낭자한테도 좋은 갈대 하나가 따라 붙어줄 것이니 그럼 무엇보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소. 내 급히 갈 데가 있어서 말이오. 먼저 일어나겠소이다. 라며 자리를 뜨는 초생강이었어요. 그리고는 길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아내가 만들어줬었던 들꽃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려 내 어찌 진작 그걸 눈치채지 못했는가. 다 그저 이 인생이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역시나 내 곁에는 딱 붙어 있던 것이 따로 있는 것이었어. 그려 그 꿈도 어찌 보면 그걸 바로 알려주려는 것이었고 말이네. 아, 어찌 이리도 속이 다 시원할 수가 있다는가.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평생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만 할 것이외다. 당신도 원하는 행복이 바로 여기 이 초생강이한테도 똑같은 것이니까 말이오. 이런 생각만으로 집에 뛰어들어간 초생강은 미친 듯이 아내와 아들을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부엌에서 놀라 뛰쳐나온 봉선이가 남편 생강을 바라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랍니까? 여보, 아니 봉선이.
여기 내가 왔소이다. 당신 남편 초생강이가 이젠 절대 한눈 팔 생각 안 하고 영영 당신과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살 것이란 말이오. 성남이 엄마, 이리 와 보시오. 하며 아내를 와락 끌어안는 생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서로를 꼭 끌어안고만 있었더랬지요. 그날 이후 이들 세 식구는 남들 보란 듯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어여쁜 딸내미까지 또 생겨버린 초생강 부부였지요. 더욱 웃음꽃을 만발해가는 동안 물려받은 도자기집까지 잘 운영되는 가운데 초생강 식구들은 별 탈 없이 아주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부가 된 한유선 처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좋은 배필을 만나 또 다른 좋은 곳에서 큰 걱정 없이 살아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꿈은 꿈대로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삶의 원천이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좋은 갈대 하나 잘 선택하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요.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가장 소중한 들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얘기를 뚝딱 쏟아낼 터이니 그때까지 좋은 꿈 많이 꾸시면서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요. 그럼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